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택배 상하차 뭐 다들 아시죠? 뭐 택배 상하차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난 택배 상하차 모르겠는데요. 그 뭐 하는 건데요? 이름 말하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 없죠, 사실. 예, 없을 겁니다. 남현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주 수고 많았습니다. 없어요. 택배 상하차 그리고 다들 알죠? 예, 족같은 일이라고. 예, 택배 상하차 예, 뭐 하는 일인지는 다들 알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존나게 빡센 일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빡세고 위험하고 안 좋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 왜 몰리는 걸까요? 아니 갔다 오신 분들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인간 취급 못 받아.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어떤 이제 기사들도 많이 봤잖아요. 뭐 일하시다가 과로하셔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안 좋은 기사 접하고. 여름이 더 지옥이지. 여름이 더 지옥이지. 어. 뭐 저도 하지 말라고 많은 택배 상하차 경험하신 분들이 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이렇게 많이 다 외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야 택배 쪽은 발도 들이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마라고 하는데 웃긴 게 또 사람들 하겠다고 하면서 너도나 나서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택배 일이 빡세다, 힘들다, 어렵다, 그지 같다 하는 거 모르지는 않습니다. 모르지는 않는데 과연 왜 몰리는 걸까요? 진짜 이렇게 안 좋고 위험한 일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간단합니다. 근데 구하기 쉬우니까. 예. 뭐 구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구하기 쉽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니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몸만 가면 되잖아요. 뭐 면접 봐가지고 뭐 딴 아르바이트처럼 면접 봐가지고 뭐 한 명 뽑는데 20명씩 면접 봐가지고 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뭐 인적사항만 적으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뭐 하겠다는 날짜 있으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가면 되잖아. 구하기가 어렵지 않잖아. 왜냐하면 전국에 택배업은 다 있어요. 예. 택배 분류센터나 허브가. 근데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각지에 다 있고, 그리고 알바 사이트에 365일 채용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격 제한이 없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구하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택배 상하차라도 하기 싫은데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을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새야 되는데 어? 반나절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데 제가 어떤 분 택배 그 브이로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아마 서울 쪽이었을 거예요. 서울 쪽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5시 반인가 이제 그 어떤 역에서 이제 기다려서 버스 타요. 단체로. 관광버스가 타고 1시간 동안 가가지고 바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1시간 타고 나서 7시 반인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한 8시인가 9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고생하십니다.
사연 간단히 좀 더 써볼게요. 아유, 김동님 감사합니다. 아유, 김동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김동님. 나 김동님밖에 없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9시, 4시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소요된 시간까지 합치면 17시간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쉬는 시간이 7시간밖에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일단 뭐 자격 제한이 없고 나이 제한이 없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나이 제한, 신분 제한 없이 누구든 가능하니까. 사실 여러분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신불자도 있고 뭐 개인 파산 회생한 사람들도 있고 빚쟁이들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일반 회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아니면 나이가 차가지고 뭐 더 이상 받아주는 것이 없다. 신체만 건강하면 누구든지 일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 없는 곳이죠. 나이, 뭐 성별, 지역, 뭐 신분 구분 없이 누구든 평등하게 몸종처럼 부려볼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 고졸이든 중졸이든 뭐 서울대 출신이든 카이스트든 뭐 가리지 않습니다. 일하면 그냥 잡부가 되죠, 맞죠? 네, 잡부가 됩니다. 누구든 가능하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은 누구든 가능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당직, 즉 일하고 끝난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에요. 이것도 장점이야. 그러니까 택배는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상하차는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일당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택배 상하차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돈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뭐 생활을 한다거나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돈 나갈 때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 돈을 한복에 모아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택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걸로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야겠다, 엄청나게 돈을 모아서 뭐 종잣돈을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뭐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뭐 재테크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택배 상하차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내가 돈 써야 될 돈이 필요한 사람들, 뭐 생활비를 내야 된다, 월세가 밀린 사람들, 아니면 당장 끼니 해결이 중요한 사람들, 뭐 집에 돈 나갈 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택배 상하차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힘들지만. 왜냐, 어떻게 보면 좀 노가다랑 비슷하죠. 노가다도 그 일당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당장 돈 나가야 되는 사람들, 뭔가 돈 나갈 게 있는 사람들,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는 짓이 바로 쓰고, 그래서 돈이 급한 사람들은 택배 상하차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당장에 돈이 절실하게 급한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당장 음, 커피숍, 편의점, PC방 같이 편한 알바 자리는 어떻습니까? 구하기가 존나 힘들다. 특히 남자들. 네, 구하기 힘들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낫잖아, 이게. 근데 편의점은 요즘에 거의 사람 안 구할 거예요. 웬만해선 사람 안 구해. 그나마 여러분 생각해요. 택배 상하차보다 이게 낫잖아요. 택배 상하차보다. 근데 커피숍은 보통 뭐 남자 안 쓰고 여자 쓰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잘 안 써.
보통 요즘에 보면 워낙에 최저시급도 많이 오르고 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 안 뽑아요. 자, 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그러니까 장사가 어렵다 보니까 알바를 안 뽑습니다. 그래서 보면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 보면 사장님도 있어요. 요즘에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 사장님도 있어. 원래 사장이었던 사람들, 원래 장사를 했던 사람들, 장사가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뭐 안 되니까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원래 부부끼리 했는데 와이프한테 맡겨버리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서 관리가 가능하니까 혼자서 하고 남편분 나가서 상하차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니면 도무지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너무 빚만 쌓이고 힘드니까 폐업 신고하고 그냥 가게 처분하고 여기 와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최근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야인시대 신마적 아시죠? 신마적으로 나오신 분 모릅니까? 배우 중에 신마적으로 나오신 분, 야인시대 신마적. 그분 근황이 이제 나왔는데 TV 프로그램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뭐 하시던 게 잘 안 되고 방송에서 일이 없다 보니까 저 택배 상하차를 하시더라고요. 네.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서 다음날 나오는 그거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지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완전히. 그런 분들 같은 거,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고 좀 당장 처자식인 분들은 당장 집에 나가야 되는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한 아르바이트 자리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편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이제는 옛날처럼. 장사가 돼야 뽑지. 여러분 장사가 돼야 아르바이트는 장사가 안 되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써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어디든 장사가 되는 곳이 없는데 잘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참 그런 분들도 나와가지고 택배 상하차로 가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보니까 택배 상하차 브이로그 이런 거 보면 원래 사장이었던 분들, 원래 뭐 사업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얘기해버렸다. 자, 메로나 때문에 엎어져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은 필요하고 결혼했고 자식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뛰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영 경기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사람들 지갑을 안 열고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지갑 안 열고 지갑 안 열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돈을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결혼하시는 분들은 당장 생활비 급하니까 선택할 게 없잖아요. 마다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하면 자, 5번 때 있죠. 이 공시생들 보면 한 번씩 주말에 가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 상하차를 가가지고 하루 이제 공부 보면 일주일 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쉬니까 여러분들 뭐 감사 상상님도 아시겠지만 이 수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데도. 요즘 책이 엄청 비싸잖아요. 뭐 자격증시도 엄청 비싸고, 강의료도 비싸고, 응시료도 비싸고, 자격증 발급하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공무원도 시험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응시료 내야 되죠. 응시료 내야 되고, 뭐 책은 기본이고, 기본서, 기출문제, 뭐 서브노트까지 다 있어야 되고, 뭐 강의도 들어야 되고,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물론 부모님이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변에서 지원을 못 받고 그냥 이제 없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없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공부를 이어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벌려고, 최소한 공부하는데 뭐 책값이나 밥값이라도 마련하려고 이쪽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을 하면 50만 원 또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한 달 버티고 또 한 달 버티고 한 달 버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뭐 자격증 따고 뭐 어디 원서 넣고 뭐 하는 것도 뭐 면접 스터디 하는 것도 돈이 드니까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뭔가 하려고 하면 돈이 다 들어요. 특히 공부하는데 돈 많이 깨져요. 돈 많이 깨지다 보니까 다들 취준생, 공시생들이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부모님한테 돈 달라기 좀 그렇잖아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용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불효자식이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부모님한테 더 이상 좀 신경 덜 쓰고 싶게 하기 위해서 좀 공부할 때 필요한 돈은 제가 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는 했지만.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저 예전에 제 방송에 그거 있었어요. 예전에 기억나는데 그 봉식이님인가 닉네임이, 그분이 자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기업 사무직 다니시는데, 아, 대기업 사무직 다니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 대기업 연봉이면 충분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아쉽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분이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주말에 택배 상하차야 되는데 그 해도 괜찮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님은 직장 다니고 있고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왜 이걸 왜 하냐고. 돈이 부족해서 하냐 물어보니까 돈은 안 부족하대요. 돈 부족한 거 하나도 없대. 근데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정신이나 멘탈이 좀 해이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다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정신 바로 잡으려고 하러 갔다가 인생이 골러갈 수 있다고. 인생에서 어, 절명할 수 있다고. 진짜 크나큰 상처를 안고 갈 수 있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아니, 되도록이면 솔직히 이런 경험은 안 하는 게 낫잖아, 사실.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6번 같은 게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 워낙에 살기 힘들고 사람이 나태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금 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 못 다니고 쫀택트 사회라고 해가지고 밖에도 못 나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하고 이제 혼자서 독고다이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사람이 좀 의미 없이 지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정신이 좀 뭔가 좀 혼미해졌으니까 여기 일하면서 좀 정신 좀 바짝 차리자. 왔는데 전신 바짝 차리면서 얼마 안 하고 나가는 거죠. 네. 1시간, 딱 30분 하자마자, 아,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야. 아, 여기 도저히 있을 곳이 아니야.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왔는데, 정신을 좀 먹게 되는 거죠. 정신을 좀 먹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살기 힘들고, 좀 뭔가 부족하게 살아도 여기는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6번 같은 케이스가 은근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좀 나태해진 사람들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뭔가 준비를 하더라도 어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뭐 행동에도 제약을 받고, 어디 가든 뭐 마스크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뭔가 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준비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돈 마는 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나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마냥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있을 바에 한번 택배 상하차 가가지고 나의 멘탈을 다시 한번 잡는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사지 멀쩡하면 다 하는 거 아니야. 한번 가가지고 내 멘탈을 바로 잡는 거야 해서 딱 갔는데, 멘탈을 잡기는커녕 멘탈을 좀 먹고 오는 거죠. 예, 멘탈을 썩어서 오는 거죠. 아, 이런 곳은 두 번 다시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면서 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게 좀 많네. 네.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 어?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상하차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여기 가지 마라 하고, 여기 추노도 많이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궁금해서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 호기심으로. 어떻게 보면 6번과 7번이 결합된 케이스인데 그런 거예요. 택배 상하차 도대체 뭐길래? 한 번쯤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까? 그래도 하루 일하면 일당 주잖아. 일당 주니까, 어디 돈 주니까 그냥 경험은 생각하고, 운동하는 생각하면 가보자. 예, 예,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요즘에. 궁금해가지고. 이건데, 옛날부터 많았던 거죠. 특히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나이 얼마 안 된 사람들. 더 힘들어요. 생산직보다 힘들죠, 솔직히. 더 힘들죠. 생산직은 무거운 걸 하루 왼종이 되진 않아요. 생산직도 보면 하루 왼종이 바쁘진 않아. 생산직은. 왜 기계가 돌리면 알아서 기계가 찍어줘서 그냥 몇 번씩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요즘 뭐 생산직 같은 경우에 손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요즘에 컨베어 벨트로 다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은 검수하고 수량 확인하고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중간중간마다 뭐 제품 갈아주고 집어넣어주고 그것만 하면 돼요. 물론 이게 공정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근데 택배 상하차는 그게 아니라 쉴 새 없이 물건이 와요. 숨 돌릴 틈이 없어. 여유 가질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 개떡같이 없는데 일은 존나 시키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중간에는 뭐 짬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택배 상하차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힘들다, 족같다, 가지 마,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이렇게 백날천날 얘기해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택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라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 마지막 8번에 얘기하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택배 상하차는,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나고자의 어떤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대동금 하지 마라. 그리고 택배 사과차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마땅히 선택할 게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고.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살려고 오는 거죠. 이런 말 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구질구질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영상과 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할 게 없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좋아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뭐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택배 상하차가 뭐 사람들이 몰리고 안 몰리고 떠나서 헬게이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헬게이트가. 이런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좀 기계가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일할 때 좀 쉬는 시간도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일당으로 한 18만원, 20만원 줘야 돼. 요즘 얼마 받다? 14만원인가? 그 정도 돈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많이 받는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일하는 시간 대비. 내가 봤을 때 18만원에서 20만원 받아야 돼. 노가다를 그렇게 했으면 20만원 그냥 받았을 거예요. 일하는 시간 존나 많은 것에 비해서, 그리고 시간 터져도 엄청 많은 것에 비해서 돈이 너무 찌꼬리 많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택배 상하차로 몸 고생하시는 분들이 임금이라도 좀 제대로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